오늘 이 자리가 그 두 후보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우리 회원들에게도 3년 동안에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를 이끌어 가실 그런 회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들 굉장히 예민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뭐 어떤 회의, 사회나 이런 거보다도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두 후보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으면 문을 닫아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9대 경기도 건축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 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 이민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 제29대 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안양 지역 회장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후보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북부에 이어서 두 번째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의 식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를 시작으로 진행 방법 안내,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추첨, 그 다음에 후보자 자유 토론 시간을 갖겠고요. 이어서 마무리 발언을 한 다음에 좌장께서 종합 정리를 해주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핸드폰은 무음이나 또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건축사회 제29대 회장 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근본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는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자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번 양정식 후보자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인천광역건축사회의 전 회장님이신 유재경 건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 건축사회 최형순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울러 제29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왕한성 선거관리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강근호 위원님, 전영식 위원님, 이병대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는 현장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질의 사항이 현장에서 나오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현장 질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9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우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자 안내 순서를 마치고 후보자 토론회 자장이신 인천광역시 건축사의 유재경 건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재경 건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장소 관계로 해서 단상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도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경기도 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 인천건축사 회장 유재경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토론을 생중계할 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회원 여러분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진행 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자리 배치는 지난번에는 기호 순으로 했는데 오늘은 역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호 역순으로 해서 좌장 옆자리에서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5분 이내이고 연설 순서는 역시 기호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의 공통 질의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으로 후보자당 25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통 질의 문항은 회원들로부터 공모하여 선별된 질의 문항 6개 중 1차 토론회에서 질의한 2문항을 뺀 나머지 4문항 중 각 후보자가 추첨하여 2개의 문항을 공통 질의합니다. 첫 번째 문항은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님께서 추첨하여 2번 양정식 후보님부터 답변하고, 두 번째 문항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님이 추첨하여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님이 답변합니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1차 토론의 역순인 양정식 후보자님부터 발언을 시작합니다. 토론 내용은 공통 질의 및 답변 내용, 타 후보자의 공약사항, 협회 정책 및 사업, 건축사 업무, 기타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 간 자유 토론을 합니다. 네 번째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 후보자는 3분 이내, 발언은 3분 이내이고 발언 순서는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의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토론회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별 발언 제한 시간 20초 전 1차 타종을 한 후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를 끄거나 벨을 타종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자유방식 토론이므로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후보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후보자의 질의 및 답변 시에는 발언하지 마시고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안내와 같이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양정식 후보자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양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양정식입니다. 저는 1995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30년간 건축사 업무를 해왔습니다. 오늘 회원 여러분의 성실한 일꾼이 되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건축사의 부회장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특히 경기도 건축문화재 집행위원장, 체육대회 추진위원장 등 중책을 수행하고 감사님 두 분과 3차례 24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건축사님들의 현안, 고민, 희망사항을 접하고 형 건축사의 임원단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저는 20년간 이뤄온 경기도 건축사의 경험을 토대로 회장에 출마하여 건축사의 권익을 우선하는
경기도 건축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건축사에는 1,000명의 신입회원을 포함 3,000명의 건축사와 24개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건축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소통과 화합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초 국회에서 진행된 건축 서비스업 정상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민간 설계 대가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현재 민간 설계 대가는 30년 전 제가 건축사면을 치르던 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명품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임금으로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회원들 권익을 위한 주장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력히 권익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건축사의 의무 가입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천 건축사의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는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제 공약은 현안 해결, 건축사의 권익 보호입니다. 현안 해결은 건축사의 업역을 넓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권익 보호는 건축사의 명예와 권리를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축사 회장이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기획, 예산, 건축사 관리, 경기도 건축문화재 등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 17개 시도, 국회, 교통부, 경기도 유관단체 등 많은 단체들과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 집행부처럼 매일 출근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임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가입 회원을 위해 경기도 건축사를 홍보하고 건축사인 직업을 대국민 홍보하고 감리 운영권을 경기도 건축사로 이관하고 소속 회원 대다수인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소형 사무실을 지원하고 민간 설계 대가 기준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권익 보호와 자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도 보강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경기 침체, 수익 감소, 무한 책임, 설계 단가 저조, 1인 건축사 증가, 인허가 기간 증가, 급격한 회원 증가, 직원 수급 불가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협회 탄생 60주년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국가 인정 건축 최고 전문가인데 초급 기술자의 비용으로 무한 책임을 강요받고 좋은 디자인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 여러분, 경기도 건축사회를 최근까지 부의장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일꾼 저 양정식에게 맡겨주십시오. 건축사의 현안을 해결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회장, 항상 회원과 함께하는 회장, 회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양정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 분 이내로 잘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영기 건축사입니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고생하시고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늘 2차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 건축사회는 현재 회원 3,000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규모와 성격에 맞는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 건축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건축사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역회가 배제된 의무가입으로 인한 변화에 위급한 대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선배 건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 새로운 해법을 더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프론티어 정신을 갖춘 리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수익 창출에 관련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각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 건축사회처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대한건축사회처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역 건축사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연결하는 관리자 정도로 여겨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건축사회가 배제된 의무가입으로 인한 미흡한 후속 조치, 민간 업무 대가 기준을 조속한 시행, 감리 대상 확대의 문제는 우리 절박한 현안 문제이므로 연결고리가 아닌 해결사의 입장에서 뛰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축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건축사회와 협의하고 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 뛰어들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저의 고민이 곧 회원들의 고민과 다름이 아님을 이해하고부터 현재 건축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은 결코 생각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발로 뛰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회원들 업무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불합리한 제도는 직접 뛰어다니며 개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건축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회원들에게 변화된 경기도 건축사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모두 발언 정해진 규칙대로 시간 내에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보자 토론 안내 및 공통 질문 추첨이 있겠습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대로 후보자별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좌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1인당 발언 시간은 총 25분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질문하는 공통 질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과 지역건축사회 등 현안 사항을 고려하여 회장 후보자에게 질문할 6가지 공통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개 질문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지난 1차 토론회에서 그중 각 후보자가 추첨한 2개 문항에 대하여 좌장이 회원들에게 대신하여 질의하였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나와서 4개의 질문 중 1개를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에서는 이영기 후보님이 1번과 추첨하였고, 2번 양정식 후보님께서는 6번을 추첨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느 분?
후보자 공통 질의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 모두에게 두 가지 공통 질의와 이해된 후보자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양정식 후보자님께서 선정하신 것은 2번인데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면서 회비 징수율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건축사회를 통해서 수납하던 회비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수납하는 방식과 행하게 할 상황입니다. 회비 미납률이 높아지면 그간 성실히 납부해온 회원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을 바 회원 미납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회비 수납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식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 여러분, 현재 3,000명의 경기도 건축사 회원 중 1,000여 명의 건축사님은 지역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건축사에는 경기도 지역이 넓고 이동거리가 많아서 회의가 힘들어 60년 전부터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요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는 협의를 기반한 조직입니다. 협의 수납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의무 가입이든 임의 가입이든 우리가 속한 단체는 회비를 수납해서 개인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단체에 전달하고 우리 건축사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 좋은 건물과 좋은 사용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개인과 국민과 나라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지만 조세 저항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비는 단체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회비는 단체와 복지와 개인 제도 개선에 사용돼야 합니다. 우선 회비 사용을 투명성을 높여서 회원들의 회비 사용처를 쉽게 알 수 있게 정기적으로 경기도 군사 홈페이지에 집행 내용을 회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겠습니다. 회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축사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건축사 뉴스, 경기도 군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비가 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상조의 복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회원 복지와 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건축 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홍보 예산 등을 조정하고 법제도, 제도 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회비 수납도 자연스럽게 의도할 수 있고 상실 납부 회원의 불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비 수납은 기존 지역회를 활용한 수납과 지역회를 수납 가입하지 않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이인화 체제로 운영하고 회비 선납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회비 완납 회원에게 교육비 지원 등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한 3분 정도 쓰셨습니다. 이어서 이용기 후보자님께서 2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비 미납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회비 수납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수납하던 회비가 이원화가 된다면 회비 미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모든 단체의 회원은 회비가 기본이고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비 납입은 당연하며 미납 시 납입 회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미납자는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고 미납하는 경우는 지금의 권리 정지만을 가지고는 회원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회비 납입을 위해서는 경기도 건축사회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가칭 정의원 증명서 제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납회원에게는 정의원 증명서를 미발급하여 건축 관련 행정 업무 진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사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회비 징수율을 높이려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비를 납입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 미가입 회원의 경우 회비 미납 시 사무처에서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매월 수납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비 문제는 경기도 건축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가의 회원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회원 간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회비 수납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 있게 회비를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밖에 안 쓰셨네요. 첫 번째 항목에서. 다음번 두 번째 항목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항은 4번으로 두 번째 질문 답변 수는 기호 역순으로 이영기 후보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좌장이 회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자격사 또는 민간 자격사 등으로부터 건축사의 업역을 축소하고 빼앗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기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건축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축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역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구조기술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건축사의 업무 영역이 축소되는 것과, 둘째, 해체감리도 엔지니어링 기술사협회에 등록된 직원 및 협회의 업무 영역을 많이 빼앗겼으며, 셋째, 설비도 독립적인 협회를 만들어 설계 수주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이 변하고 업무들이 세분화되어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보니 구조기술사는 인원이 터무니없이 적으면서도 일을 많이 가져가려고 업역 확대를 시도하는 상황이고요. 전기, 설비, 기계 등 각 분야 기술사들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 기술자와 협약을 해야 하지만 우리들이 업역까지 빼앗겨가면서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검토, 인허가 및 사용 승인까지 모든 도서에 건축사 도장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건축업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업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설계 의도 구형 같은 것은 건축사만이 가질 수 있는 업역인데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단합되지 못한 문제이기에 의무가입 및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건축 행정 대행 업무, 건축 기본 계획 업무도 현실적인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축사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업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짧게 해주셔가지고 두 가지 문항을 5분도 안 쓰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식 후보자님께서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건축사 500여 명에 대한 도전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사고 이후에 변호사는 건축사 관리 업무 영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구조기술사에는 건축사의 업역에서 벗어나 구조 부분을 전기 소방처럼 분리한다고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건축사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걸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축사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조하여 관계기술자, 구조,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벌칙종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건축사가 무서운 책임지고 추후 관계기술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건축사는 계속해서 무한 책임을 청구하질 뿐입니다. 건축사 업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국가 인정 건축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급 기술자보다 못한 설계 감리 대가로 무한 책임을 강요받고 좋은 디자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명품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료나 저임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 공공 감리 대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설계 감리를 현실화시키고 감리 업무의 다변화를 통해 신고권까지 광범위한 감리 업무를 확보하여 용도 변경 감리 등 새로운 업역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유가 교체되는 공공재입니다. 신고나 용도 변경 공사를 안전사각지에 의해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업, 철거관리업, 특정 폐기물 처리 등 현재 하고 있는 것 포함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원님의 사무실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내는 일에 경기도 건축사회가 앞장서고 주장할 것입니다. 착공신고 감리자 확인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설계 의도 구현비 같은 행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의 어려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착공신고 시 완납 증명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감리 확인 서류 중 하나로 명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후보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후 지금 각 후보자별로 잔여 시간은 양정식 후보자님이 19분 27초가 남았고 이영기 후보자님이 20분 19초가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보자 간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앞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후보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안내해 드린 대로 1차 역순으로 양정식 후보자님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기 후보자님이 발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양정식 후보자님 자유 발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자격자나 타 자격자들이 우리 건축 업역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0일 날 올라온 상황인데 강대식 의원이 발언한 겁니다. 그 내용은 설계 감리 시 구조 분야 별도 발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LH 공사 사고 이후로 구조기술사 회와 대한교사협회가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기술사 협회에서 지금 그 본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LH 사건 이후로
구조 설계까지 이제 본인들이 설계하는 거로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려고 국회에 청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입수를 해서 우리 정래서 회장님한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조 설계까지 구조 기술사한테 전부 진짜 영역을 넘긴다고 하면 저희가 할 일은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자기네들도 지금 뛰어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전기, 통신, 소방은 벌써 나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나 우리 경기도건축사에서 지금까지 뭐를 했길래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 대한건축사협회와 우리 시도 회장님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방지해서 우리 건축사님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3년 동안 준비된 우리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 크게 보면 체육대회, 건축문화제 이런 정도 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님이 회장님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모두 받을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사실은 그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건축사가 뭐 했냐고 물어보면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건축사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건축사들과 번역가의 관계를 연결하고 개인 회원이나 시역회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 왔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한테 부딪혀 있는 문제는 현안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업역 확대죠. 지금 경기가 어렵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의 건축사들이 특히나 우리가 2,000명의 건축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입 회원들이 1,0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경기도 건축사에서 새로운 업역이나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같이 우리가 경기도 건축사에 또는 개인들이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자유토론원의 첫 번째 항목이 넘어갔습니다. 다시 양정식 후보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은 지난 토론회에서 이제 경기도 건축사 회관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지금 앞부분은 병원으로 임대를 주고 뒷부분은 경기도 건축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 사용한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회의, 세미나 또는 우리 회원들 휴게소로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복지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은 복지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회원들이 복지를 마련하기 힘들 텐데 그럼 혹시 다른 재원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영기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토론 때 우리 건축사 회관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관 자체는 우리 집행부 몇 명이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회원 3,000명 중 2,000명이 우리 복지회 회원으로서 회관이 우리 복지회 권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앞에 본관 건물을 임대를 놓고 뒤에 쳐져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큰 도로변에서 보면 간판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어쨌든 간에 이 연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비에서 들어오는 돈이 지금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억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회관을 포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요. 그렇지만 복지회 회원 2,000명의 물음을 받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관에 관계되는 수입 관계는 저 단독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 2,000명의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여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그거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복지회 회원이 증설되지 않으면 우리 복지회는 앞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건축사 규약에 보면 지역 건축사에 가입을 안 하면 복지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건축사에 가입을 안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복지회 회원이 늘어날 일이 없다 보니까 회비가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회비가 앞에 병원에 대한 임대료와 우리 건축사에 대한 임대료만 가지고는 우리 복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 후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회 재원에 대한 거는 따로 이렇게 생각한 건 없는데요.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회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 네, 제 질문 하셔도 됩니다. 복지회 해칙에 보면은 복지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리를 정진하고 경기도 건축사 복지회 회원의 업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회 회계는 입회비를 지원하는 회계가 있고요. 회원 지원 사업, 경조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 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특별 상한 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지회는 건축사 회관은 복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회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일부 직원 급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 복지 사업 중에 상주의 복지 사업이 건축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중지된 상태죠.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회 회원이 지금 중지된 이유는 의무 가입에 의해서 복지회의 자산 평가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 가입을 의도를 하려면은 복지회 자산을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에 맞게끔 본인들이 선택게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고, 그 비용을 만약에 생긴다면은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복지 혜택을 늘려가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 임대 사입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복지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관 임대를 저희가 다 쓰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아직은 경기 상황이 안 좋으므로 복지 혜택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영규 후보자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발언해 보시면 복지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복지의 확대 방법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회가 여러 가지 재원이나 또는 회계가 다르지만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입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회원들한테, 복지 회원들한테 되돌려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교육이나 또는 다른 비용으로 보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복지의 목적이 회원들 복지를 하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복지에는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복지를 하는 데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가입비를 냈었죠. 그 가입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복지에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임대사업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 수입원을 막아버리면은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금 상태보다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영기 후보자님 예,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두 번째 자유토론 항목에 대해서 회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협회에 남기셔가지고 지금 원만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으로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양정식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회원들 미납 회원 또는 회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강제가 우리 그 의무 가입이 되고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 1000명의 회원들은 기존에 원협 가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이 하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경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회비는 수납해야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상태로 지금 사무실 운영하지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비를 미납한다면 강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기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이 말씀하신 회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0명에 대한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회원뿐만이 아니라 3000명의 회원을 전체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회비라는 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회원분들도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분들이 똑같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분들만을 위한 제재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단체든 간에 단체는 회비로서 운영이 되는 거지 그 어떤 외의 이익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안 냈을 때는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회비를 안 내신 분은 회비를 내신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제재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회비가 계속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명의 회원이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시때나 특별한 어떤 제재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회비를 수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회원 등록제라는 것을 만들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시간을 잘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시간을 다 쓰신 후보자께서는 질문 또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차 답변에 대한 혹시 양정식 후보님, 이영기 후보자님 말씀에 다시 질문 있습니까? 예,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비가 회원 단체 의무이게 맞죠. 근데 우리 2000명의 기존의 회원들은 사실은 가입 방법이 달랐습니다. 지역회를 통해서 지역회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지역회 가입하고 경기도 가입하고 본협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1000명 분들은 사실은 경기도를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아닙니다. 본협을 가입하려고 들어왔던 거지 경기도의 가입 신청이 원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의 회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마 모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비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도가 본인들한테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혜택을 누릴 건지 또는 어떻게 활동할 건지는 홍보 없이 무조건 가입을 했으니까 회비를 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급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회비가 미납되면은 기존 회원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3,000명의 회원이 같이 가려면은 우선 소통 화합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우선이겠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한 단체에서 회비를 강요하고 만약에 회비를 안 낸다면 재조치를 한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황당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존 회원들이 연구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차기 집행부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식 후보자님 말씀에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회원으로서 회비는 의무인데요. 지금 그 사항을 모르고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회비를 장기적으로 미납을 해도 큰 제재가 없다 그러면 그럼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회가 의무가입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지역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회비를 줄 거라고는 생각도 않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회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무인데 반해서 우리 후보님 말씀은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유예시켜주고 뭐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벌써 입회할 때부터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입니다. 말씀 제가 좀 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회비는 그 개인이 단체에 가입하면 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의무 가입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몇 달 남겨놓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얘기죠. 본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협도 이 의무 가입 때문에 받을 때 가입비를 한꺼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준 거죠. 물론 우리도 당연히 회비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드는 규칙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우리도 필요하면은 회비에 뭐 유예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한테 회비를 받지 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영기 후보자님 재반론 있으시겠습니까?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아까 후보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입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무가입이 통과된 게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게 올 8월 3일입니다. 그럼 1년이라는 기간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우리 그럼 경기도 건축사회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홍보가 됐고 입회하실 때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될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또 논의를 내고 회비 미납자에 대한 유예를 준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분들을 저기에서 편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일원화돼서 같이 가야 될 분들이고 또 우리 기존 건축사님들도 같이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 회비가 계속 미납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사님도 앞으로 지역 건축사에서 회비를 걷어서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비라는 것 자체는 제대로 내고 제대로 된 단체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만입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회비 관련되어 있겠죠. 앞으로들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개념으로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 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문자도 그 내용으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혹시 우리 후보님이 거기서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올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들으신 얘기인지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했으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상황 관계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야 자유토론입니다. 시간을 다 쓰신 상황이 되면 자유 발언이 마침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식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10월 초에 국회에서 진행된 건축 서비스 정상화하는 토론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몇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패널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민간 설계 대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본협회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를 거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낸 밑에 보면 링크가 달려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아마 기사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이제 패널이 아니고 밑에 방청으로 찾아가서 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도 방청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 설계 대가 기준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왜 공공원인데 민간은 정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을 공공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민간 공공을 나누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고요. 그 공공도 사실은 적은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대가라는 기준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가라는 기준이 뭘 위한 대가냐? 노동에 대한 대가냐? 또는 인허가를 대신해 주는 비용이 대가냐? 또는 빈 땅이나 또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부가가치를 생성해 준 디자인에 대한 대가냐? 대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논하고 있는 자체는 좀 더 대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기 후보자님, 양정식 후보자님 말씀에 다시 재차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후보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보님은 거기서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영기 후보자님께서는 10분 51초가 남았고 양정식 후보자님은 8분 10초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항목까지 같이 자유토론을 했는데 너무 짤막짤막하게 가서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좌장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상황에 대한 거를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전에 양해를 한번 드렸던 상황인데요. 경기도에는 지금 인터넷 신문 개념으로 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거에 추진하셨던 회장님이 계신데 현재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일 기자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인천, 강원을 포함을 시켜서 해서 중부권 개념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전라 지역이나
부울경이나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잘 합력이 되고 있어서 수도권에도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추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이 중부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좌장 의견으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정식 후보님 가깝게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건축사 유선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오늘 마침 우리 건축사 뉴스의 우리 편집위원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건축사 뉴스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외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홍보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인천, 강원, 경기도가 이걸 같이 해왔었는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건축사 회원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사를 쓰고 그분들이 취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더 많은 자료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이 예전보다 거의 다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활동하는 분도 우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지금까지 연결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 네트워크를 해서 이게 더 활성화된다면은 인천, 강원, 경기도에서 당연히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 회원들이나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조금 더 많은 취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기 후보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될 때는 좋은 제도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이유를 몰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서울권이나 우리 인천, 경기 이쪽에서는 서울은 이제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이고 경기도와 인천은 그전에는 한 개의 지역 건축사협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리돼 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인천과 이쪽의 지역 충북권들은 같이 한번 뭉쳐서 논의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대신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거는 우리 3개 지역이 같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간에 그 들어가는 경비는 서로 논의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내용도 같이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회비 수납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3개 지역이 합쳐서 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분 회장님 중에 당선자가 되시는 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5번째 개념으로 해서 자유토론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정식 후보자님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경기도 건축사는 사실은 대부분 소규모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협에서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에서 자문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현황이 대한 2021년 기준입니다. 대한건축협회 자료로 보면은 전국 회원 50% 정도가 1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80% 이하가 4인 이하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경기도 건축사에도 아마 비슷하던가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회원 대다수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소규모 건축사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각자 사무실을 운영한다면은 경기도나 또는 더 단체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본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회원 중에 80% 이상의 소규모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 토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본협하고 경기도 건축사가 원래 60년 됩니다. 만들어진 지. 근데 국민들이 건축사라는 직업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건물 짓지 않는 한 건축사가 정말 전문가인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마 그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본협에 있는 예산 중에 예산이 일반 회계가 100억이 넘습니다. 홍보 자료가 3억입니다. 경기도도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TV나 또는 신문에서 건축사가 뭐라는 직업에 대한 홍보를 보지 못하지 않았나. 우리 건축사들은 그 직업이 뭔지 압니다. 건설 관계자도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건축주가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모르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래서 물론 예산도 아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먼저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 건축사, 우리 회원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저는 공약에 넣었습니다.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요. 물론 1인 건축사 대책위원이 1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사무실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타게 나갈 건지, 이거를 어쩌다 한 번씩 회의하고 말 게 아니라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또는 결과물을 가지고 본역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그리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나갈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써야겠지만 저도 가장 중요한 게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건축사 직업 홍보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 건축사회가 뭔지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 신입 회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야 회비를 낼 필요성을 느낄 거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거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영기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전에도 홍보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 후보님한테 여쭤보려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부회장님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홍보비에 관계되는 걸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홍보비가 한 7천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홍보비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축사 분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저는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면 건축사라는 그 명칭을 우리 건축사지라든가 건축사 뉴스라든가 여기에는 진짜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건축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밖에 언론 매체라든가 신문 잡지에 어디에도 우리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되는 것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이 우리 건축사가 하는 업무와 우리 건축사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건축사 뉴스라든가 건축사 신문에만 실을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건축사도 사회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만큼 우리에 대한 눈을 다시 보게끔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홍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언론 매체에서 아무리 사건 사고가 터져도 우리 건축사님 한 분 어떤 분들도 딱 거기 가서 말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없고 지금 인천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사건도 그렇고요. 우리 건축사님 중에 누가 한 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해본
언론 매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홍보비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이 홍보비가 제대로 우리 건축사님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비는 조금 더 책정을 해서라도 저는 우리 건축사의 할 역할과 한 일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신문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건축사가 하는 일과 건축사가 봉사활동하는 일, 건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답 그것으로 해서 6번째 양정식 후보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양정식 후보자님은 2분 36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영기 후보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7분 남았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는 단순 관리자 역할만 해왔지 진짜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도 이제 3천여 명의 회원이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을 만큼 앞으로는 우리 변화된 규모와 성격에 맞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사의 역할론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 역할론이라는 것은 제가 공약에도 말씀드렸지만 6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우리 회원들을 위한 역할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변화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기존 회원님들과 같이 어쨌든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요. 또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한건축사협회나 경기도나 관계기관과 중대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건축사님들이 일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은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각 지역에 해결할 수 없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한건축사회가 직접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사하고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대한건축사와 협력해가지고 실마리를 제공하고 푸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토론회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공약의 실천으로 경기도 건축사가 시대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 경기도 회원들은 웃는 얼굴로 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4분 48초 남았기에 양정식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개념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영기 후보자님이 답변해서 시간을 다 쓰실 수 있도록 질문 겸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양정식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분 36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고요. 예.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것은 사실은 LH 공사 이후로 불거져 나온 내용이고 급하게 이게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는 우리 업역하고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건축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은 일부 부분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분 떨어져서 나간다면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거를 컨트롤할 사람이 필요해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부분으로 떨어져나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 이건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게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9월 20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토의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법 개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될 문제고요. 거기다가 이런 부분을 여러 시도 회장님들이 의논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지금 없고요. 우리가 이런 데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경기도도 지금 선거철이고요. 본협도 지금 선거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보니까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본협 회장님은 혼자서 본협 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서 추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얘기를 해봤자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을 거의 다 쓰셨어요. 일단 이영희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건축협회 우리 석재훈 회장님께서 국회에 가서 앞에 가서 단독으로 지금 뭐 시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근데 그 관계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입법 예고 단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할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게 논의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논의가 됐고 올 초까지 계속 논의가 되면서 급속도로 발달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와 인천 사건 이후로 그분들이 급속도로 그거를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LH 설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는 구조 설계는 구조 기술사가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사가 할 수 있게끔 여태까지 갖고 있던 것 자체를 일반 설계권까지 전부 다 구조 기술사가 하는 거로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그 입법 예고를 준비를 했었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속 국회와 논의를 하고 그랬었던 사건을 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거를 대처한다는 게 자체가 혼자가 한 분이 그리고 1인 시위한다 그래서 이게 통과시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건축사님들이 같이 해야지 어떻게 1인 시위를 해가지고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같이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미리 이거는 대처를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지금 구조라든가 이런 게 건축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구조 기술사가 잘못했다는 거를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인천에 보면 무량판 구조가 자체적이는 솔직히 구조소에서 설계 구조 계산할 때 자료를 빼먹은 거지 우리 건축사님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한 그 구조 계산서 자체를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 건축사님들은 그걸 가지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감림만 본 것인데 이 모든 책임을 우리 건축사한테만 다 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기술사는 지금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구조기술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몇 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설계되는 모든 설계를 다 검토하고 구조 계산하고 설계 도면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비 같은 경우 설비 전기통신 같은 거 외주를 줬을 때 지금은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그쪽으로 뺏기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대래 일정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도 앞으로 더 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외주 일 때문에 우리가 설계 계약 건축주와 일정도 못 맞출 예정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조
구조 자체는 지금 어쨌든 넘어간다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또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설계 의도 구형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서 일원화해가지고 24개 지역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될 일을 이제 와서 이제 논의를 하고 모아내는 게 좀 늦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회장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만이라도 좀 지켜갈 수 있는 이런 경기도 건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시간이 양정식 후보님은 34초, 이영기 후보자님은 24초가 남았습니다. 자유발언 간단한 말씀이라도 하시고 이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식 후보님. 예. 건설 안전사고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 인력 부족, 감리, 독립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는 거지 설계 사무실에 대한 전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수인 것 같고요. 구조기술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이 680개입니다. 전국의 건축사는 16,000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구조를 분리해서 구조를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건축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기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 건설사에도 협의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조직도 개편을 하고 많이 축소가 돼야지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라든가 건축문화재라든가 또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축소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후보자당 할당된 25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공통 질문 사항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에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당 3분 이내로 하되 발언 순서는 오늘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차에 걸친 토론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을 통하여 우리 현재 상황과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은 대한건축사회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지역 건축사회가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된 규모와 성격에 맞는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도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도 건축사회는 단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변화된 환경에서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3,000명의 경기도 회원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존 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융합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프론티어 정신으로 경기도 건축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경기도 건축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 6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간 소통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건축사회 및 복지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축사 위상을 위한 홍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협회에 대한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드린 내용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화합을 이끌어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 내용들은 회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투표일은 11월 1일, 기호는 1번입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시청을 해주신 회원분들이 경기도 건축사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의무가입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건축사의 변화된 환경, 경기도 건축사의 새로운 리더, 경기도 건축사의 확실한 역할을 저 이영기가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양정식 후보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건축사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는 3,000명의 회원들과 소통 화합을 추진해서 건축사를 홍보하고 건축사라는 직업을 대외 국민 홍보하고 감리 운영권을 경기도 건축사에 이관하고 소속회원 대다수인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소형사무소를 지원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민간 설계 대가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가 인정 최고 건축 전문가인 우리 건축사들이 초급 기술자보다 못한 비용으로 무한 책임지고 좋은 디자인을 요구받는 현실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의무가입은 우리의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겠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3,000명의 건축사들의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의견을 국가와 국민에게 전달하고 좋은 건축물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기도 건축사의 해칙 제2조에 경기도 건축사에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진과 쾌적한 도시, 건축문화 발전, 건축 기술의 향상,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을 강화시키고 회원의 품위 보전, 원익 정진,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 발전을 목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 달성 위해 노력하고 건축사 회원님들과 대한건축사협회의 중간 역할을 충실하는 경기도 건축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 20%가 경기도 회원입니다. 본협이사회, 위원회에 경기도 건축사 회원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하고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 주장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는 더 이상 서울건축사회, 대한건축사회의 변두리가 아님을 천명합니다. 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건축사님의 현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소통화합하고, 먼저 일하고, 앞장서서 건축사의 권익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회장, 항상 회원과 함께하는 회장, 회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양정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같이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까지 한 2주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공정한 선거를 해주실 거로 서로 간의 약속으로 악수하는 장면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악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었나요? 다시 한번 사진. 저까지요? 두 후보자님과 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